50대 대기업 부장 하루아침에 해고. 숨겨진 재산과 충격적인 은퇴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50대 이미 여러 해 동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온 대기업 부장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고 하면 누구나 마음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나도 남일처럼 안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드실 거예요. 사실 은퇴라는 거 꼭 내가 원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구조 조정이 닥쳐서 등등 이유는 정말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혹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한다면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냥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가짐과 일상,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간단히 3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저 사람이 겪은 상황이 꼭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1사례 1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고 다 해결은 아니더라. A 부장, 54세. A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25년 정도를 일하셨고 부장으로 승진해서 안정적인 월급과 어느 정도의 권위를 누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부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팀원들과 함께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죠. 사실 통보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회사에 기여한 게 많은데 설마라는 생각이 강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A 부장님이 알고 보니 꽤 적립해둔 자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가족들도 모르게 착실히 투자해 온 덕에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요. 정작 내가 회사 밖에서도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흥미진진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처음 6개월은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실컷 즐겨야지 하고 지내셨대요. 그런데 막상 6개월 넘어서니까 마음이 허해지더랍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누구와 어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삶의 목표가 없으니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A 부장님이 찾은 해결책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다시 점검해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된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기획 쪽 업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역의 소규모 기관에서 사업 계획이나 예산 잡는 일을 도와주면서 스스로도 내가 아직 필요가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대요. 돈은 있대. 삶의 이유가 없으면 다시 우울해진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이 사례 정말 철저히 준비했는데 가족과의 갈등이 더 큰 문제였어요. B 전무 57세. B 전무님은 나는 회사 그만둬도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현역 시절부터 재무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퇴직 시점이 되면 얼마나 목돈이 필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커버할지를 꼼꼼하게 계획했거든요. 게다가 본인도 재무 관련 지식이 많아서 은퇴 후에도 수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뭐였냐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생긴 가족과의 갈등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출근해서 저녁 늦게 귀가하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간의 갈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은퇴하자마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분과 자녀분들이 아버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도 지적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한두 시간 정도 쉬면 되지 했던 사람이 하루 종일 가족 곁에 있다 보니 서로가 몰랐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B 전무님이 깨달은 건 은퇴 준비는 곧 재무 준비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정리도 포함되는 거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자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가족들과 같이 주 1회는 무조건 패밀리 회의를 열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내분 입장에선 남편이 내가 집안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섭섭함이 쌓여 있었고, 비전무님도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외톨이가 될 줄 몰랐다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선택한 게 부부 공동 취미 만들기, 그리고 가족 간 소소한 규칙 정하기였대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는 누가 하고, 오후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주말에는 1시간씩 같이 산책을 하자 같은 작은 약속이죠. 은퇴 후에는 재무적 안정만큼이나 가족의 소통과 마음 정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살의 3회사 생활만 바라보다가 준비 없이 떠밀리듯 퇴직 C 차장 52세. C 차장님은 그래도 한 60세는 다 채우고 퇴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일해왔고 실적도 평균 이상은 됐으니까 마음을 좀 놓고 있었죠.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통에 52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그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자괴감과 함께 동시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문제는 아무런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재테크, 부동산 투자, 주식 이런 거 다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고 있었고, 심지어 경력 개발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회사에만 충성하면 언젠가는 보상받겠지라고 믿었던 거죠. 막상 퇴직 통보 받으니 이력서를 다시 쓰려고 해도 뭘 적어야 할지 엄두가 안 났다고 해요. 그래서 C 차장님이 처음으로 시작한 게 소규모 자영업 준비였어요. 본인이 직장에서 익힌 노하우, 예를 들어 고객 응대나 협상 스킬 같은 걸 활용해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봤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에서 얻은 대인관계 기술이 있으니 초반 문의 대응이나 클레임 처리 같은 건 잘 해내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고 매출이 생각처럼 확 오르지도 않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때 옆에서 도와준 게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 모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 카페를 창업했고, 어떤 사람은 전직 강사로 활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역 형태로 프로젝트를 따와서 일하는 시기였는데,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동기부여를 얻었대요. 결국 C 차장님은 쇼핑몰을 접지는 않았고, 점차 더 배워가면서 새로운 판로도 찾고, SNS 마케팅도 익혀서 지금은 소소하지만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해요. 이분 이야기의 포인트는 언제든지 회사가 우리를 버릴 수 있다. 결국 내 커리어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좀 더 일찍 스스로의 기술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 시도를 해봤다면 그렇게 갑작스러운 불안감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생활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보낼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각자 상황은 달라 보여도 공통점이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가족 주변인과의 관계가 은퇴 후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 회사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은퇴 전에 다음 세 가지를 꼭 명심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돈은 미리미리 준비하되 그 돈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구체적인 상상도 해보자. 그냥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문제없어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어떤 일상을 보낼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미리 떠올려 보면 좋아요. 둘째, 가족이나 친구와의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 은퇴가 다가오면 이제 집에서 오래 지낼 거니까 가족과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막상 평생 회사 일 위주로 살아오신 분들은 가족과 단둘이 하루 종일 지내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대화의 폭을 넓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셋째,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걸 파악해 두자. 은퇴 후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활동에 시간만 허비하기도 해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스킬을 미리 익혀둔다면 퇴직 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50대, 60대라 하면 요즘은 정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잖아요. 어떡하지?
이제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A 부장님처럼 재산은 충분해도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B 전무님처럼 재무 설계를 잘해도 가족 갈등에 부딪힐 수 있고 C 차장님처럼 아무 준비 없이 퇴직하면 갑작스러운 공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내 자산, 가족 관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 봉사활동 등등 다양하게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고민된다면 먼저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찾아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인터넷 카페나 지역사회 단체 혹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나 취미 모임에서도 은퇴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막막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관문이 되길 응원합니다. 가끔씩은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다시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작은 힌트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